예, 지금부터는 정신 더 바짝 차리고 쫓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파 매매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군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을 돌파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네네. 예, 워낙 저희 그 제작진 단톡방에서도 네네. 어드바이저님 그 수익률이 초반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저도 항상 궁금했었는데, 근데 저도 전달 듣기로 그 똑같은 종목이더라도 네네. 그 매수 타이밍에 따라서 수익률 편차가 꽤 크다고 들었거든요. 네, 소개해 주시는 종목군들이. 네네. 그래서 오늘도 좀 어떤 매매 타이밍에 있어서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네네. 그 타이밍들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예. 일단 첫 번째는 시장 얘기부터 잠깐 해보도록 하죠. 여전히 뭐 힘들 수는 있겠으나 어느 정도 조금씩 회복하는 단계에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안심하긴 이르긴 합니다만 네네. 좀 시장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 대형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면 저점을 찍고 추세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저점은 확인이 되었지만 바닥 확인, 추세 확인은 아직 전환되기는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박스권 시장이 지속되는 이런 구간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개별 모멘텀이 있는 그리고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 뭐 코스피 2,900이 깨지네 마네라고 고민할 시점은 아닌데 네네. 그렇다고 위로 확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하다 보니 단기적으로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부에서는 한 11월 중순, 12월 되기 전까지는 난 차라리 현금 비중을 더 늘려서 마음 편히 있을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축에 속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은 해지할 수 있는 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현금화한다는 개념보다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수혜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살 때다. 그렇죠. 예, 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하면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생각하시는데 네네. 지금보다 그것보다 주식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종목 얘기들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그렇다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0월 12일에 에코프로 HN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수익률이 최고가 기준으로 일단 13%가 나왔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AS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간 내에서도 약 상승을 했는데 월 말에는 지금 현재 탄소 배출 관련해가지고 정부 발표가 있습니다. 어제도 4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가 나면서 중소형 스몰캡 종목부터 해서 상승을 했는데 제가 목표가로 제시한 금액이 12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아마 이번 달 말까지는 무리 없이 목표가 달성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수익률 13% 다시 한번 AS를 해드렸고 사실 저는 더 궁금했던 것이 대성에너지입니다. 9월 28일에 네네. 수익률은 54.2%대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거 타이밍에 따라서 수익률 편차도 클 뿐더러 일일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어제장에서는 7%또 급락하기도 했었고 네네. 또 오를 때는 7% 이상 오르기도 하고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네네. 뒤에 따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손해보는 종목이기도 하고 앞서가기만 한다면 계속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에서는 기본적인 대응은 해드렸어요. 저기 차트를 좀 보면서 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이라는 거는 바닥이나 고점이나 이렇게 3번 정도가 지지된 부근을 추세선을 이렇게 그으시고 추세선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상단과 하단을 연결시키면 이게 거의 패턴이 완성되거든요. 물론 윗꼬리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고점 부근에 오게 되면 근처에 오게 되면 매도를 진행을 했고 지지선 부근에 오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하면서 이게 트레이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 자체도 박스권이기 때문에 저는 한 종목 가지고도 계속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분봉으로 분석해가지고 저점 매수해서 다시 고점에 매도하고 다시 지지선 분석해서 같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대성에너지를 오늘 지금 처음 보신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네네. 지금 투자액은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는 지금 현재 매수 타이밍은 지금 원재재 지금 천연가스가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계속 이 에너지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겨울이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10,000원 근처에 오면은 오히려 다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할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차트로 보시면은 여기 10,000원 부근이 첫 번째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이 10,000원이거든요.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 21선 부근에서 1차 매수를 하시고 10,000원에 대한 지지선을 확인한 다음에 종가 이탈하면 이런 종목은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손절선을 명확하게 지키시고 재매수 관심 있는 분들은 21선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000원 부근에서 대성에너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처음 이 프로그램 그리고 코너 보신 분들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수익률 극대화하기를 바라겠고요. 추천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돌파 매매에 있어서도 컨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차트 돌파, 실적 돌파, 그리고 바닥 돌파 네네. 이렇게 세 가지 컨셉을 나눠서 또 종목을 추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첫 번째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어떤 돌파입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일단 차트적으로 돌파한 포지션하고 네.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년 분기 대비 좋아지는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트 돌파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네네.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어요? 지금 1차적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사실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 주에도 금요일에도 제가 출연을 하는데 네. 포지션상 지금 사실 뭐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이 지금 현재 강세 국면에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지금 실적 종목으로는 JT라는 종목하고요. 예. 네, 그리고 차트 돌파 매매는 제가 아끼던 종목인데 플리토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리토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플리토에 대해서 네. 종목 공개 가지고도 밀당을 하시네요. 60초 후에 공개하는 줄 알았습니다. 차트 돌파 종목에 대해서 네네. 일단 플리토인데 네네. 참 심사숙고도 많이 하고 아끼는 종목이라고 해주셨으니 포인트 네네. 한번 짚어볼까요? 이 부분은 지금 지수를 잠깐 설명하면서 종목을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제 차트를 감사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고점 대비 지금 거의 2달 정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도 지금 비추세 구간이고 아마 횡보 구간이 2달 이상 지속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개별 시장이 되기 때문에 스몰캡 종목과 이런 차트나 이런 단기 이슈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플리토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동사는 이게 번역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왜 이 종목이 메타버스냐 좀 이해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자체는 각국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예.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동사는 AI 시스템과 세계적으로 이제 번역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판매도 하고 번역도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 솔루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구간에 지금 물가나 이런 부분이 상관이 없고 그리고 메타버스의 추후에 플랫폼이 확장됐을 때 이런 번역 서비스가 굉장히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 엔터가 하반기에 상장을 하는데 네. 동사가 아마 같이 웹툰 플랫폼을 카카오 엔터가 런칭을 하는데 동사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보시게 되면 쌍바닥이 진행되고 지금 현재 돌파를 하고 추세가 지금 3파동이 나오고 있거든요. 파동이.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20선 이렇게 눌렸을 때 좀 공략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봉에 매수하지 마시고 매수가를
26,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네. 손절가는 이 돌파한 가격이 22,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네. 20선에 대한 이탈 여부에 대한 체크와 손절가로 21,5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계속 우상향하는 형태로 예상하고 있어서 동사를 좀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매수가 26,000원 이하라고 네네. 얘기를 해주셨고 손절가는 21,500원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두고 계시는 겁니까? 목표가는 제가 1차적으로 지금 31,500원을 제시해 드렸어요. 31,500원 구간이 지금 현재 이 음봉 이거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서 예. 지금 음봉의 이 중심 가격인 34,000원을 제가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처음에 저희한테 주시기에 31,500원이었는데 네. 지금 현장 자리에서 딱 보더니 네. 이거 안 되겠다. 조금 더 높이자. 네. 34,000원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가격대 정리해드리면 26,000원 이하의 때에서는 매수 가능하고 목표 주가 34,000원에 손절가 21,500원으로 정리할 텐데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좀 변동폭이 커지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짧게 짧게 잡으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사놓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기다려도 되는 종목인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제가 차트를 보시면 주봉으로 추세선을 좀 그려드렸는데 추세선 상으로는 이게 파동 자체가 34,000원 부근까지는 추세상 올라갈 수가 있고요. 중요한 이런 불확실한 구간에서는 뭔가의 모멘텀이 확실한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는 카카오 엔터의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예전 카카오가 상장할 때 S24라는 종목이 수혜를 받았어요. 지분으로. 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동사도 똑같이 카카오 엔터가 상장할 때 스윙 종목으로 쭉 두고 가시면은 아마 굉장히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딱 명확한 모멘텀들이 있고 그리고 스케줄들이 나와 있는 상태라 플리토에 대해서도 관련 수혜를 받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돌파와 관련해서 플리토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실적 돌파와 관련해서 앞서 언급해 주셨던 JT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JT 같은 경우는 스몰캡 종목 중에 제가 많이 이렇게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스몰캡 종목 중에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물론 지금 현재 반도체 쪽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위축되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작년 전분기 대비 모두 지금 상승하고 있고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물가 상승하고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영업 마진이 줄어드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을 증가하는 기업으로 지금 동사를 가지고 왔고 지금 삼성전자 파운더리 사업 자체가 DRAM 가격 하락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은데 지금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TSM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승 강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도 같이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메이저 기업들의 납품하고 지금 영업이익도 실적 발표 전에 3분기 영업이익이 제일 좋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매수해서 실적 발표 때 매도하는 단기적 대응도 가능하고 반도체가 1분기에 가장 안 좋다는 네. 보고서가 있듯이 주식은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1분기 기준으로 6개월 후행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은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되었던 게 반도체 관련한 거지 않습니까? 참 기대감들은 높았었고 터진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슈퍼사이클인 것 같은데 반도체 주의 슈퍼사이클은 돌아오질 않았었던.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더 길게 그러니까 이제 내년 2분기까지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진짜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이젠 돌아설 때라고 보시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전체 시장의 주도주는 명확합니다. 반도체, 2차 전지, 플랫폼입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인데 2차 전지가 지금은 주도하고 있지만 내년은 저는 반도체도 같이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시그널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강세 국면입니다. 비트코인이 강세면은 관련된 디램이나 이런 가격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좋아질 수가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 펀드, 패시브 펀드가 들어오면서 제도권에 편입이
되면서 더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이 일차적으로 있고 이미 많이 내려왔다. 네. 이런 관점에서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영업이익도 좋고 네네. 좀 뉴스들을 봐도 굉장히 꾸준하게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 소식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네네. JT에 대해서도 환경이나 모멘텀은 충분히 마련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주가도 많이 떨어졌으니 매력적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가격 전략은 JT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 전략으로는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지수와 동일하게 이렇게 캔들 자체는 저점이 확인되고 쌍바닥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21선 이하에 있는데 5일선이 21선 이하에서 쌍바닥을 나오던 아니면 돌파하고 쌍바닥 포지션이 만들어지지 그건 추후에 형성이 되는데 저점이 8,900원이기 때문에 저점 손절가를 명확하게 대응을 하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실적 발표 때 아마 실적이 좋으니까 그때 한번 거래량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단기적인 목표가를 1,500원, 2차적인 목표가를 11,500원 이렇게 1차, 2차 분할해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저희가 처음에 받았던 거와 약간 달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1,500원, 그다음에 2차로 11,500원. 네네. 이렇게 저희들이 알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중기적인 목표가로 제가 13,000원을 이렇게 제시해 드렸었는데 네. 반도체 같은 이런 주도주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중기적으로 끌고 가야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투자 성향이 다 다르시니까 1차, 2차 이렇게 알려드렸고 최종 중기적인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잡으시고 1분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내년 예. 초반기에. 연말에는 시장이 좀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물론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목표가는 최종 목표가는 13,000원이고 단기 대응은 아까 알려드린 그 가격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잘 됐습니다. 잘게 쪼개서 가격 전략 좀 더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1,500원, 11,500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3,000원까지 JT에 대해서 목표 주가 또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두 종목은 다 들었는데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서 네네. 원전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네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나오기도 했었고 탄소 배출권 관련한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에너지 대란이다 그리고 온실가스다 친환경과 그리고 지금 석탄 화력 발전을 탈피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재부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알고 봤더니 여기도 친환경이네라고 이제 시장이 많이 받아들인 것 같은데 네네. 원전 관련해서 투자를 하신 걸로 또 들어서 네네. 지금 시점에서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의견 좀 제시해 주시겠어요? 제가 원전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명확한 일정을 저는 제시를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여당 같은 경우 대선 주자가 확정이 됐지만 네. 야당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11월이 되면 거의 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 모멘텀이 가장 강해지는 구간이 저는 지금 국감 중이지만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 국감이 끝난 후에는 아마 대선 관련된 정책주가 굉장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야당 주자가 원전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여러 가지 포지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이슈가. 예. 그래서 그때 굉장히 드라이브가 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적으로 보시더라도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계속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 효율성 있는 에너지원에 포커싱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은 효율성과 지금 현재 수소도 지금 원자력에서 지금 SMR에서 지금 축출을 하는 그렇죠. 네. 기술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에너지 가격이 유가가 올라갈수록 원전은 계속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추세도 추세일 뿐더러 대선과 관련해서 정체적인 혹은 정치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있기에 원자력 관련해서는 충분히 봐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쫓아가는 종목도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전
산업하고 네. 투자금이 좀 있는 분들은 명확하게 한전 기술을 좀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한전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브리핑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종목도 살짝 나왔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